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후기 글로벌 인재 전형 2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죠.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대학교 면접 대상자 발표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원서를 쓰시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종전까지는 후기 전형에서 또는 전기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던 경우가 수의학과나 의학과와 같은 의학계열 쪽에서만 면접을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의학계열뿐만 아니라 전 모집 단위에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면접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요. 또 면접 대상자로 발표가 되어지고 나면 처음으로 보는 면접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12년 특례는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로 외국에서 전교육과정을 보내신 분들이다 보니까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다, 한국어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한국식의 면접을 진행해 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록 인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과연 몇 명 정도 선발하느냐 보시면 서울대학교가 2022학년도에 12년 특례 전형으로 선발했었던 인원이 64명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3월 입학 전기의 모집 인원만이 나와 있다는 점 아시면 되고 후기의 모집 인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에서 64명을 뽑았다라고 하면 후기에서는 그와 비슷한 정도의 인원이 선발이 되어진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12년 특례 전형의 선발 인원이 당연히 연세대나 고려대에 비해서는 모집 인원이 매우 적어요. 지금 연세대학교는 2022학년도 전기에 191명,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58명, 서강대학교 56명, 성균관대학교가 제일 많네요. 202명, 한양대학교 209명, 중앙대학교 76명 정도를 선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12년 특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는 정원 외 선발이다. 정원 외라는 얘기는 정원 내 선발은 20명을 뽑겠다라고 하면 20명 안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고 지원자들과의 경쟁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20명이 선발이 되는 게 정원 내 선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원 외 선발은 무슨 말이냐면 대략적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죠. 20명 정도를 뽑겠다라고 하지만 학생의 학업의 적합성, 여러 가지 학업적 적합성이나 또는 한국 대학에 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또는 지원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적합성을 고려해서 정원 내 선발에서와 달리 모집인원 20명을 초과해서 선발할 수도 있고요. 모집인원은 대략적으로 20명으로 잡혀있지만 실제 선발하는 인원은 10명이나 15명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정원 외 선발은 해마다 모집인원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 변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학업적 적합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서울대학교에서 2023학년도 후기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과연 이 학생이 한국 대학이나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서울대학교 지원한 학과에 학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모집인원의 변동사항에 보시면 연세대 같은 경우도 2021학년도에는 360명을 선발했지만 2022학년도에 191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모집인원의 변동이 커요. 12년 특례는 정원 외 선발이기 때문에 가급적 대학에서는 좀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죠. 그게 대학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대학이 여러 가지로 세계화되어지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2년 특례 학생들을 많이 뽑고 싶지만 문제는 상위권 대학은 하위권 대학에 비해서 학생들의 인원을 채우기에 절박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정 정도 학생들이 학업적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학생들을 선발했다가 주위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대학에 대한 평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과연 충분히 학업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진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는 12년 특례는 정원 외 선발이다. 보시다시피 해마다 모집 인원의 변동이 생긴다. 변동 인원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학업적 적합성에 대한 고려가 매우 크다. 이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따라서 이번에 이제 후기에서 선발한 인원도 대략적으로 한 70명 정도의 인원을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전형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 방법은 서류평가 100%의 방식이면서 면접을 실시하죠. 특히 이제 올해가 주목받는 이유는 종전까지는 의학 계열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했어요. 일반 학과는 면접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2023학년도 후기부터 화상 면접을 실시한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서류평가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학업 역량, 모집 단위 관련 적성, 어학 능력, 학업 및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어학 능력 입증 서류에 요구되어지는 게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3급 이상 또는 국내 대학 언어교육원 4급 이상을 수료하셔야 되고요. 영어 능력에서는 토플 IBT는 80점 이상, IELTS는 6.0, 그 다음에 탭스는 뉴 탭스는 298점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게 되고, 한국어 및 영어 관련 어학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시는 기타 증빙 서류가 있으면 어학 능력 자격 입증을 통과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토픽이 3급이다 라고 해서 3급이면 붙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아무리 안 돼도 어학 능력이 토픽 3급 이상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토플은 80점 이상은 돼야 한다라고 하는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합격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할 점은 2024학년도에도 서울대학교는 자기소개서 언어 능력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는 점 꼭 아시죠? 2024학년도가 되어지면서 국내 입시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대부분 다 폐지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수시, 3년 특례, 자기소개서 다 폐지가 되어지지만 12년 특례 전형은 자소서가 남아있고, 지금 시행계획에 발표된 서울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12년 특례 전형의 모든 대학이 자소서를 제출하지는 않겠지만 자소서를 제출하는 학교와 제출하지 않는 학교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12년 특례 전형으로 원서를 6개 정도 쓴다 라고 하면 반드시 그 중에 하나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학교가 포함이 되어질 겁니다. 그만큼 12년 특례 전형에서 자소서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12년 특례 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서 자기소개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형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원서 접수 일자는 3월 2일부터 3월 7일이었어요. 그렇죠? 지나갔고, 두 번째, 면접 대상자 발표가 4월 21일 오늘 발표가 나는데 꼭 합격자 발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 관련해서 서울대학교에 직접 문의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학생들에게 면접 대상자를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 면접 대상자에서 발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합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집 단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모집 단위가 굳이 면접을 보지 않고 서류평가만으로도 합격자를 낼 수도 있는 모집 단위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모집 단위별로 지원자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모집 단위의 지원자가 너무나 많은 경우라면 모든 학생들을 면접을 다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선 선발 전형과 일반 선형 전형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 모집 단위가 적절해, 모집 단위에 지원한 학생들이 적절하다고 한다면 면접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면접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2년 특례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 면접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면접 대상자의 발표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면접 대상자에서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합격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면접 없이 서류평가만으로도 합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이 얘기는 첫 번째는 모집 단위의 특성에 따라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평가만으로도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지원자들의 숫자에 따라서 과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지원자가 대학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냐 또는 면접을 볼 수 없는 인원이냐에 따라서 지원 인원에 따라서 면접의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대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면접 대상자가 되지 못하면 불합격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선발의 방식이 우선 선발 방식이라고 해서 서류평가 100%로 뽑는 경우와 일반 선발이라고 해서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을 추가해서 뽑는 경우라고 한다면 면접 대상자 발표 이 시점에 다시 말하면 우선 선발 합격자를 발표해야 돼요.
그래야만 나는 면접 대상자가 아니야. 그런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몰라. 떨어졌다고 생각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합격자 발표가 나온다? 황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의 합격자 발표를 동시에 해서 너는 서류평가 100%로 붙었어 라고 하면 4월 20일에 너는 서류평가로 붙었으니까 서류 제출하면 돼 라는 거고, 너는 서류는 붙었는데 약간 우리가 면접을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그러면 면접 보자. 그럼 4월 20일에 너는 면접 봐야 돼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면접 대상자 발표가 4월 20일이긴 하지만 서류평가 합격자에 대한 우선 선발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울대학교 올해는 특히 모든 학과에 있어서 면접을 실시하게 되어질 거고, 그리고 면접 대상자가 되어져야만 최종적으로 예비 합격자 발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단위의 특성에 따라서, 지원 인원의 특징에 따라서, 전형별로 특징에 따라서 단과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 대상자의 발표가 결국은 최종 합격으로 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좋은 결과로 발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화상 면접은 4월 28일 날 화상 면접이 돼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의 준비 기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1차 발표 나시고 난 다음에 면접 대상자 발표 나면 면접 준비에 충실하게 열심히 하셔야 되고, 서울대학교 면접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서울대학교 면접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정원 외선발이라는 거예요. 정원 외선발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확정되어진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어떤 학과에 3명을 뽑겠다? 그러면 그 모집 인원이 3명을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4명을 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명을 뽑을 수도 있어요. 결국 모집 인원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뭐에 따라서? 학생의 학업의 적합성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12년 특례 전형이다 보니 전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주하신 분들, 하지만 국내의 면접의 유형에 적합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면접 준비가 많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그것보다 중요하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서울대학교가 연세대나 고려대에 비해서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연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절대적으로 합격의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는 표준학력 지표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과적 적합성, 학생이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 학생이 어느 정도의 적합성과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가 되어지면 선발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표준학력 지표가 다소 낮아도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서울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면접의 준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합격자 발표가 5월 25일이에요. 예비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나면 예비 합격자에 대해서 원본 서류를 제출하게 되겠죠. 예비 합격자는 아마도 이제 컨디션 오퍼에 해당이 되겠죠. IB 파이널 성적이 예를 들어서 실제 점수보다, 우리가 대학에서 합격자를 통과시킬 때의 점수보다 많이 하락하게 되어지면 불합격할 수도 있다. 또는 12년 특례 전형의 원본 서류를 받아보니까 전형에 있어서 자격 기준에 미흡이 되어진다 라면 불합격할 수 있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비 합격자가 최종 합격자가 될 겁니다. 예비 합격자 통과되고 난 다음에 원본 서류 제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IB 파이널 성적이 나왔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합격자 발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 예비 합격자 발표에서 1단계 배수를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비 합격자의 발표는 어떻게 뽑게 되냐면, 최종 원서 지원에서 예비 합격자의 발표를 일정 배수로 1단계를 통과시키겠죠. 보통 우리가 3년 특례 전형 아시죠? 3년 특례 전형에서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지필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지필고사 통과한 학생들의 3배수나 5배수를 합격을 시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평가하냐면 서류를 제출받죠.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와 관련된 서류, 또는 학생 부모와 관련이 되어진 3년 특례 자격법령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서 서류 심사하고 난 다음에 최종 합격자를 낸단 말이에요. 3년 특례 같은 경우도 보통 말씀드렸던 것처럼 3배수나 5배수 정도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최종 합격자를 내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예비 합격자에 통과되는 배수가 약 한 2배수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2배수 통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예비 합격자가 되어졌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붙었다라고 보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면접 대상자가 통과가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1단계 전형이 2배수가 통과되어진다가 아니라 면접 대상자는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성적에서 크게, 쉽게 말하면 다른 학생들과 성적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거나 서류 평가만으로도 학생이 충분히 대학에서 공부할 역량이 준비가 되지 못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적절한 범위가 되어지면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예비 합격자를 한 2배수 정도를 통과시키고 2배수를 받은 학생들을 바탕으로 원본 서류를 제출을 받고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를 6월 23일 날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면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면접이. 왜냐하면 배수가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명을 뽑는데 예를 들어서 6명이 원서를 썼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4명 정도가 면접을 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4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2명 정도가 예비 합격자가 되고 예비 합격자 중에 1명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면접을 보는 사람이 1명 뽑는데 6명을 지원했다 해서 2명을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4명 정도 면접 보고 4명을 본 사람들 중에서 예비 합격자 2배수를 선발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면접 대상자가 되는 거 당연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면접 대상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예비 합격자로 가는 과정. 다시 말하면 예비 합격에서 최종 합격까지 가는 과정이 단계별로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출신 학교 교사 추천서, 진학당사 교사 추천서, 그 다음에 언어능력 증빙 서류, 기타 언어능력 증빙 서류와 같은 서류들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자, 화상면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상면접은 서류 평가 후에 별도 면접 대상자를 확정하여 발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 평가에서는 제출 서류를 토대로 기본적인 학업 소양 및 인적성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이 포인트는 학업 소양을 본다는 거예요. 학업 소양. 학업 소양을 본다는 얘기는 결국 면접의 내용이 단순하게 인성 면접이 아니라 학생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학업 소양 면접 플러스 인적성 면접으로 나누어져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모집 단위에 따라서 별도의 제시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년 특례 면접의 특징은 이거죠. 개별 면접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도 진행할 수 있어요. 학생을 봤더니 학생이 고등학교 때 IB에서 바이올로지로 선택했는데 바이올로지 성적이 이래. 학생이 이렇게 성적의 성취도가 높은 이유가 뭐야? 또는 성적이 낮은 이유가 뭐야? 이런 개별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개별적인 질문은 학생들끼리의 비교 평가가 불가능해요. 12년 특례 전형에서 꼭 해야 되는 거. 12년 특례 면접에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양한 국가, 다양한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 다양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학에서 쉽게 말하면 대학에서 균일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학업적 역량을 비교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공통 제시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질문을 하게 될 거고 그 공통적인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을 통해서 학생들끼리의 비교 평가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 질문이 주어지는데 그 공통적 질문의 형태가 두 가지가 되겠죠. 제시문이 주어지는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숙지하고 발표하는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구술을 할 수 있겠죠. 똑같은 질문 내용에 대해서 구술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답변을 요구하는 형태의 면접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되어진 동기가 무엇이라든가 아니면 너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이 무엇이냐 또는 대학 입학 후에 너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싶나 라와 관련된 공통 질문을 구술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 주어질 수도 있다. 핵심은 바로 뭐냐면 12년 특례 전형의 면접의 핵심은 공통질문. 학생이 대학에 제출한 개별적인 서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공통질문이 되겠죠.
자, 평가 방식은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해서 복수의 면접위원이 10분 내외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복수의 면접위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면접위원이 2명 정도가 한 학생을 면접을 본다는 얘기인데 복수의 면접위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명의 선생님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 평가를 하고 그 평가 내용을 추합하기 위한 게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수의 면접위원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일이 뭐냐면 두 면접관이 서로 다른 질문의 평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면접관은 어떤 질문?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학업 소양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한 면접관은 무슨 질문? 인성에 대한 면접 질문을 나누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시행대학은 보시는 것처럼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자연공학부면 모든 모집 단위에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자, 면접은 과연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질까라고 해서 서울대학교는 면접 문항이 출제가 발표가 되어져 있지 않죠. 특히 이제 재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선발이고 이 정원의 선발은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 3년이나 12년 특례의 면접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공개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자,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학생 입학전형 수시 정시 모집의 적성 인성 면접 문항을 기출문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제시문이 주어지고 이 제시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요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제시문 4. 자, 평생을 노동자의 건강에 관하여 연구해온 퀘벡대학교의 캐런 메싱 교수는 보이지 않는 고통이라는 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현실을 비판하였습니다. 의사들은 테니스 엘보우라고 알려진 팔꿈치 관절에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테니스를 자주 쳐서 생긴 결과라고 자신있게 진단한다. 그러나 그 질환이 주당 50시간의 전선을 잡아당기고 벗겨내는 업무를 해도 생긴다는 것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의사들이 많다. 의사들은 테니스를 자주 치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우는 쉽게 이해한다. 그러나 의사들은 반복적인 육체 노동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다.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전선 피복을 벗겨내는 노동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대체로 노동자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간단한 제시문이 주어지고 그리고 제시문을 숙지하는 시간을 줄 거고요. 숙지하는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이 제시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구사 능력. 두 번째 제시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이와 관련된 제시문이 계열별로 나눠지겠죠. 인문이나 자연이나 공학이나 의학 계열로 제시문이 나눠질 거고 그럼 이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원 학과와 관련된 전공 소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면접이 될 겁니다. 자, 서울대학교 면접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년 특례라고 하는 특징, 정원 외선발이라는 특징, 서울대가 올해 처음으로 면접을 본다는 전형,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합격자 발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면접을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예비 합격자 발표로 이루어진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서울대학교 12년 특례 전형의 면접을 화상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지원 학과별 전공 소양과 관련이 되어진 담당 선생님께서 학생과 1대1로 화상 면접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보통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2시간 단위로 2회나 3회 정도로 해서 줌을 이용해서 면접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신 분들 또 서울대학교 면접을 준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